네, 오랜 기다림 끝에 어제부터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세월호를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간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세월호 인양 작업에 궁금한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전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원래는 이제 예상 시간이 오전 11시였습니다. 그런데 늦어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작전을 하는 저 팀도 이어갔던 방식을 저렇게 해본 것은 처음일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처음이라는 것은 뭐 미리 예측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예행 연습해 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100%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빨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현장에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작전 성공의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체 재킹 바지선, 이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간섭 현상이 뭔가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양쪽 바지에서 가운데 세월호를 들고 있는데 결국 세월호가 올라오면서 그 세월호 덩치 큰 부피하고 양쪽 바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력을 준다는 것은 결국 들어 올린다는 것인데 수직으로 들어 올려야 들어 올려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오면서 양쪽 바지하고 조금씩 상호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도르래가 걸렸다는지 이런 얘기는 결국 상호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24.3m까지 인양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늘 국민들이 많이 봤던 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레인으로 들면은 선체를 완전히 무리에 들어야 됩니다. 무리에 들고 바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택하고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방법을 택하면 좋은 점은 뭐냐? 선체를 완전히 무리까지 안 들어도 된다는 점.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반잠수 바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반잠수 바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선체를 무리에 안 들어도 된다. 선체가 일부는 물 밑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 바지에다 안착시켰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완전히 드는 것은 아니고 밑에 잠수 바지가 작업하지 좋을 만큼 들겠다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높이가 그 수면이 13m인 거죠? 그러면 이제 13m까지 들어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높이를 보면 24m인데 13m라고 딱 그 무슨 공식이라든지 정확한 답은 있는 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저 잠수 바지가 내가 알고 있는 기능이 수면 한 26m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하기 좋게 현장에서 판단하는 높이가 이 높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기상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방송이나 또 누구나 이제 일반 국민들 다 압니다. 기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상은 어쩌면 상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기상이 나빠지면 결정적으로 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지금부터 반잠수 바지 안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 이 기간에 정말로 기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바지에 고정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기상이 나빠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작업 기상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이 3일 이내에 핵심 작업이 끝나야 그다음에 기상이 좀 나빠져도 큰 걱정이 없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도 그거를 알고 여기 올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상 전문가시니까 기상 말고도 혹시나 예측할 수 있는 있죠. 그런 것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마다 보는 시각이 제 보는 시각은 뭐 그림상으로는 뭐 들어서 물속에서 녹는다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육상도 아니고 물에서 내 몸도 밀립니다. 바지도 밀립니다. 밑에 있는 잠수 바지에 서로 밀리고 당기는 과정 속에서 가운데 정확하게 안착한다는 과정이 예. 그림상은 될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지에 안착하는 과정이 제2의 난관이다. 처음 바닥에서 배가 예. 뜰 때가 제일 어려운 과정이었다면 이제 안전하게 안착을 하는 것이 난이도 중에 두 번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가 글자도 좀 지워진 모습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부식이 된 모습인데 외형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그 하얀색의 색깔이 좀 많이 사라져 있고 부식이 돼 있었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아주 그래도 양호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조 작전 하나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철이 물 속에서 있을 때, 바닷물 속에 있을 때 평균 1년에 1mm씩 녹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3년이면 3mm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내가 볼 때는 녹만 보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아까 모습을 보니까 뭐 조금 녹도 스럽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그나마 다행이게 뭐 일반 국민들 보기 기급을 했을지 몰라도 저는 생각했는 것보다는 좋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세월호 인양 과정 어쨌든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일인데 준비 과정에서 좀 실패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요. 저도 뭐 그 아쉬운 점을 지나간 얘기를까 굳이 나무라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좀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인양 방법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좀 신중하지 않았어야 됐느냐. 그 인양 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인양을 하기 위한 사전 답사. 이 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답사 기준을 자료를 가지고 인양 방법을 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전 답사가 좀 부족했거나 혹은 사전 답사를 무시하고 인양 방법을 선택했거나 이것이 인양 방법 선택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 인양 방법 선택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 배를 공기를 주입해서 무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무게를 줄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결정적인 기술적인 분야가 조금 난관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현장이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수를 들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큼 가볍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 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선미는 선수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선미는 선수처럼 시행착오를 안 거치기 위해서 어쨌습니까? 들고서 넣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 터널을 내서 하나하나 리프팅 빔을 넣은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방법도 이미 크레인을 드는 것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도 이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공정이 길어진 겁니다. 역시나 앞으로 이제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해지는 거에 따르면 8,000톤에서 8,500톤이라고 하는데 공기를 넣어서 뭐 상대적으로 무게를 좀 줄인다고 하는데 이 정도 무게는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좀 늦게 해서 뭐 국민들 질타도 받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획기적이고 앞으로 큰 배는 이렇게 인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조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차질 없이 인양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25일쯤에 반잠수함 고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배의 요동을 얻기 위해서 그 반잠수성 위에서 다시 또 고박을 합니다. 세월호가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고박을 해놓고 아마 제가 그는 수서가 어떻게 되냐면 부상해서 고박을 할지 아마 고박을 완벽하게 하려면 부상을 해서 할 겁니다. 일단 물 위에 띄어서 완전히 고박을 하고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배수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인이라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m가 부양된 뒤에는 목포항 철제부두에 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익숙한 항은 팽목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팽목항에서 하지 않고 목포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 저는 그냥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예. 저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부두가 인양이 가능한 부두냐, 얻은 것이 수월한 부두냐, 부두가 이 큰 배로 올려놔서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장의 사람인들 빨리 안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안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거리가 멀지만은 그쪽을 택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양이 된 뒤에 목포항 부두까지 거치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이제 예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인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 그냥 배를 쭉 끌고 간다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인도 구조의 한 분야, 한 단계입니다. 예.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 엄청난 무게의 배를 실은 바지를 목판까지 자기가 본인의 힘으로 가는 것이 예인해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예. 배가 예.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이 줄 관계부터 시작해서 파도가 치면 흔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옆에 다른 배 항해에 방해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날씨가 나쁘다. 예인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데도 피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딱 부러지게 언제라고는 누구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목포 신항에서도 준비 작업이 지금 한창이라고 하는데 세월호를 싣고 이제 목포 신항까지 갈 선박은 어떤 선박인가요? 아, 예인할 배 말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예인할 배는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 그것은 저만한 그 무게를 끌 수 있는 감당할 수 예인선을 이미 다 선정을 해놨을 겁니다. 예, 예인할 때는 역시나 기상도 조건이 대단히 되겠지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목포 신항에 가서는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목포 신항에 가서 할 수 있는 제일 우리 이 작전의 기본 본질이고 목적이었던 예. 그렇게 아직 못 찾은 실종자를 그렇죠. 수습하는 예. 과정이죠. 그것이 사실상 그것이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그 전에 목방향으로 배는 올려서 하면은 아마 병행해서 일부 잠수사들은 그 세월호가 있던 자리에 예. 바닥에 가서 다 찾을 겁니다. 예. 수색을 낱낱이 하고 다 이상이 없을 때 그다음 단계가 목포에서 배를 올려놓고 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마다 다 수색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사람이 못 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가 오래됐고 이미 물속에 있을 때 일부 격실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못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럼 못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 부분이 조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순수와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나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단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예. 그 문제를 전제로 둔다면은 뭐 원인 규명이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문제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은 크게 논란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괜히 미리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이 논란되지 않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습자, 그러니까 실종자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날씨도 그렇고요. 또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안 좋은 곳 아닙니까? 맹골수도라는 곳. 그래서 아무래도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뭐 변수라든지 위험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좀 예.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거.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수색 구조를 할 때도 어느 단일 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민간인도 들어가고 군도 들어가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과정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또 마지막 목포항에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실종자라는 그 수습이 최우선한 것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예. 그런 마인드로 모든 사람이 작업을 했느냐 하는 것은 뭐 별개의 문제로 치고 예.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물속에서 우리 시신이라고 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변형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시 말하면은 유골 상태로 있다가 보면은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제가 염려하는 예.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월호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남은 과제는 이 작전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 말입니까? 예. 그건 지금 방금 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은 9명의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실종자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모든 국민의 하면서도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